국감니다 시간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선문현답 시간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패스트트랙 이 여야 합의했던 25일을 이제 넘겼습니다. 지금 국회는 어젯밤 상당히 충돌이 있었고 한마디로 아수라장이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동물국회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짐승국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동물국회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야가 같이 맞부딪혔을 때의 주장일 수 있는데요. 지금은 2012년도 선진화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소수 당에게는 입법을 통해서 본인들의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이런 물리적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만든 겁니다. 그동안 그 이전에 2012년 이전에는 저희가 야당 때 예를 들면 대통령, 그러니까 여당 때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본회의장에서 이제 항의를 했고, 그리고 의원들이 경위들로부터 이렇게 사지가 들려서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2009년도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할 때나 아니면은 4대강 법안이나 한미 FTA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처리될 때 여야가 굉장히 이제 로텐도어리나 본회의장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싸움을 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의원들끼리 몸싸움하는 것을 하지 말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선진화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물리적 충돌이 있거나 아니면은 의원들이 잘못했을 경우는 그거는 경위권을 발동해서 경위나 방어원들이 질서 유지하도록 이렇게 지금 국회법을 개정을 다시 한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엊그저께부터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점거하고 그다음에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야 국회가 마치 이제 식물 국회니 동물 국회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자유한국당에 의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그러니까 주어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정치권 전반에 걸쳐서 회의론이 일거나 아니면 양비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좀 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대로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법을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제가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은 누구든지 국회 회의에 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국회 제 165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위반했을 경우에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 침입, 퇴거 불응, 그다음에 재물 손괴의 폭력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로 인해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사람일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범죄는. 예, 근데 사람의 경우는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유력을 보이거나 이럴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들이 지금 어저께 최입의 의원실에 들어서 6시간 동안이나 의원이 못 나오게 감금을 했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징역 7년 이하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6명, 다중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제는 그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보좌진들까지 동원돼서 1,000명이 넘는 회의에 들어가려고 하는 예를 들어 의사국에 들어가서 이제 법안을 접수시키려고 하는 것도 막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법개혁특위 회의를 진행하려는 것도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 아마 이 시간쯤이면 고발 조치를 할 텐데요. 체증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의원들, 그러니까 최입의 의원을 막아선 의원들은 기본이고 어저께 그 사개특위 회의를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의원들을 막아선 국회의원들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되고,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주한 겁니다. 이런 폭력 행위를.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분은 가중 처벌이 훨씬 더 세게 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출마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국회가
국민들에게 2012년 이후에 몸싸움을 한다거나 의원이 의사를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초유의 일입니다. 백주대낮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 이전에도 많이 싸웠으니까 이번 싸움도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것은 아닙니다. 2012년도 5월 달에 선진화법이 처리되고 나서 여야가 몸싸움을 통해서 이렇게 의사 진행을 방해한 것은 없습니다. 네, 뭐 33년 만에 경호법이 발동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말씀대로 지금 선진화법 도입 에 따라서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거는 뭐 중범죄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의원님들 뭐 내년에 이러면 총선 못 나갑니다라고 했는데도 막 그런 행동이 내기식이에요. 그랬다고는 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또 검찰에 고발하시는 것 같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법 위반이다 라면서 오늘 국회법 위반 아닙니다. 그거는 자유한국당의 그냥 주장일 뿐이고요. 일단은 사보임은, 네. 그러니까 사임하고 보임이잖아요. 네. 그 사람의 직위를 그만두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은 원내대표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그 당에서, 그러니까 사보임을 하고 나서 그 절차를 밟아서 의장은 형식적인 절차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본인이 사임하겠다고 안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자기 의사도 있지만 네. 당의 일반적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당론하고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그것을 사보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그 권한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왜 남의 당의 사보임에 대해서 간섭하십니까? 예. 오늘 패스트트랙 그럼 지정이 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해야 되죠. 네. 네. 근데 뭐 또 오늘 뭐 바른미래당 안에서 복잡한 상황 그게 가장 큰 때문에 변수죠. 안 된다 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지금 변수가 말씀대로 지도부 붕괴 위기예요. 지금 그거는 뭐 바른미- 나가거나 네. 그분들이 나가면 됩니다. 근데 바른미래당은 당 대표가 이현조연 탈당한다고 했고. 예, 그뭐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왜 우리가 나가냐, 서로 나가라고. 그러니까 하는 나가는 상황이죠. 일이 없을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패스트트랙이 바른미래당이 그렇게 뭐 지도부가 뭐 위기에 처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글쎄요, 뭐 손학규 의원이나 김관영 의원이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네. 그럴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저기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그 의원 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네. 그 후보였던 분. 누구죠? 바른. 네. 그다음에 네.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대구 출신의 네. 그분이 지금 사퇴하라고 지금 손학규 대표한테 얘기하는데 바른미래당은 사실은 그 규정이 본인이 그만두지 않은 한은 사퇴를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당헌 당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거라고. 근데 누구든 임기가 보장된 당대표가 본인이 물러날 생각이 없으면 네.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당 참여 없이 이렇게 선거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이라는 거는요 상정해서 논의하자는 겁니다. 결정내는 게 그러고 아닙니다. 나서 기간이 상당히 있는데 뭐 예. 최장 330일까지 네네.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확신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된 지 3년이 되는데 아직도 본인들의 의식 구조와 네. 당의 이런 그 처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판단을 아직 못하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요. 제2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당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한 채비를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 하나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만과 독선으로 지금 그 원내를 이끌고 있다. 적어도 협상과 타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8년 12월 15일 날 여야 5당 대표들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다라고 합의문을 서명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의원 정족수를 10%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겠다라고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국민 여론이 동조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착인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패착, 그러니까 합의문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 첫 번째 패착인 것이고요. 두 번째 패착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 비례대표 없애겠다라는 패착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5.18 막말, 세월호 막말,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막말 이런 것이 일정 정도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또 패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패착. 네. 그러고 이제 소위 그 태극기 모독 부대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 박근혜 석방,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니까 그것이 다수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판, 이 네 가지가 종합해서 이런 국회 안에서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여야가 협상의 물꼬가 트면 네. 그것이 면죄부가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불행히도 그 인지수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시민들이 고발을 하면 이것은 검찰이 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중의 유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 은닉하거나 네.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저희가 팩스로 접수시킨 네. 사법개혁 공수처법안하고 검경 수사법, 조정안 네. 이것을 지금 팩스로 네. 접수를 했는데 그것을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은재 의원께서. 그다음에 회의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점을 빨리 아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상황까지도 상당히 좀 복잡하게 갈 것 같아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네. 기억을 미처 못했던 의원이 유승민 전 대표였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 세상에나.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